라스트 찬스입니다. 추가 상승을 이끌 원동력이 없다. 횡보 장세 속 자동차주 관심,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무리는 이분과요. 가운투자자문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평가 먼저 드릴게요. 좀 주춤하죠? 당분간 이런 장세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설 연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경제 지표도 다음 주에 크게 나올 게 없거든요. 네, 부재한 가운데 네. 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수급 자체가 거래 대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934억을 갖고 기관이 한 3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평상시에 있는 이 거래 대금보다는 조금 미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종목 차별화와 어떤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중국 GDP 발표를 했었죠. 그렇죠. 작년 네. GDP를 발표했는데 6.1%가 나왔습니다. 이 6.1%가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이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되면서 타격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해 지수가 현재 0.1%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비슷한 흐름을 현재 보였다라고 보면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가 가고 있지만 오늘 중국 GDP 발표 때문에 결국은 강보합세로 마감을 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새겨보도록 할게요. 당분간 횡보 장세를 예상을 한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잘 나갈 만한 종목은 그래도 있을 텐데요. 요즘 잘 나가는 IT 쪽으로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잠깐 우리가 주제에서 봤듯이 자동차주는 왜 어떤 이유로 관심을 둬야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전기전자 업종이 또 1%대 이상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죠. 예, 전기전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또 그 TSMC 실적 발표 때문에 또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참 강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너무 이 재료가 좋은 재료들이 시장에 다 어느 정도 오픈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좀 있고 그리고 현재 미중 무역 분쟁 1차 서명으로 인해서 민감주 섹터들에 대한 이런 또 수급이 가고 있고 센티멘트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재료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T 주들을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는 자소 네. 조금 부정적인, 회의적으로 좀 그래요? 본다. 물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되잖아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업사이드 측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이제 네. 지금 측면에서 비중 축소를 오히려 하고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이 주제에서 나왔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을 갖는 게 네. 오히려 민감주 순환매가 돌면은 이제 자동차 쪽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좀 네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 주셨던 이 화장품 섹터 중국 소비주죠. 네. 이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1월 24일부터 춘절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이제 네, 춘절 네. 효과에 대한 부분들로 이 중국 감각이 방한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좀 현재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재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공학이 다 전고점 부근에 지금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위안화 자체가 6.9 위안을 좀 깨면서 지금 위안화가 강세가 됨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탄력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위안화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더 절상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그다음에 춘절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는 전고점을 뚫어도 크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비슷하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분자 입장에서는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가고 있는 이들 업종에 대해 회사 비중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쉽게는 못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대표님의 시각 충분히 반영을 해볼 만한, 생각을 해볼 만한,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달라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주들? 완성차 업체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완성차 업체를 네. 말하는 거고요. 뭐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현대차에서 GV80에서 SUV 차량으로 네. 첫 공개가 됐죠. 15,000대가 완판이 되고 현재 2025년까지 이제 현대차에서 10만 대 이상 이제 판매를 할 계획을 출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바로 그 텔루라이드랑 펠리세이드 가 굉장히 북미에서 호평이 됐거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이 자동차 딜러, 이 미국의 자동차 딜러에서 네. 그 프리미엄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5,000달러를 더 요구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업자 딜러한테 프리미엄을 더 줘라. 지금 그런 부분들이 허허. 나왔다라는 거는 네. 지금 SUV 차량들이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럽 쪽 관련된 걸 보면은 12월 자동차 판매가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부터 배기가스, 배출가스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12월 달에 좀 많이 판매가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그런 부분들은 4분기 실적이 3분기 때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전분기 대비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여러 재료가 있었지만 그동안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 없이 조용하게 그렇게 수급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이런 신차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지금 낙폭 과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신차 발표가 있었던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서도 현대차에 그냥 집중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현대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동시에 신차가 나오게 되면 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또 덩달아서 들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그게 부품주도 또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자동차 부품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여겨보시는 자동차 부품주도 혹시 있을까요? 뭐 제가 현대모비스? 아니 만도 이런 거 보시나요? 그렇죠. 좀 대형주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대모비스 쪽으로 좀 더 보고 있고 AS 쪽 업체죠. 네, 그래서 네. 그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도 이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무겁지만 변동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자동차 업체 측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완성차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현대차의 마감 가격이 한 11만 원대, 11만 원 후반 뭐 이 정도로 한번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관점으로 가야 돼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 모두 오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11만 8,500원입니다. 저점이 11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13만 원대 초반까지는 다시 한번 좀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신차에 대한 판매량 부분들을 이제 수치로 네네. 확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13만 원 돌파해서 14만 5천 원까지는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해서 좀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 하락 리스크는 하방 경직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조금 한 10% 이상은 좀 수익을 좀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IT 쪽만 우리는 봤을 뿐이었는데 여기 말고 이제 조금 소외되었지만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현대차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꼭 염두에 둘 거고요. 아 대표님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일정 뭐 없을까요? 뭐 다음- 해외 일정? 예, 다음 주에 보니까 월, 화, 수 때는 경제지표 발표가 거의 없고요. 아 네네.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죠. 이제 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인데 아마 예상은 동결이죠? 동결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2 쪽에서도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그거는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안도랠리 가능성이 높고 금요일부터 또 설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게 뭐 들어오는 부분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부분들도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온 투자자분 이재준 대표와 함께 또 한 주에 마무리해봤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